네, 안녕하십니까. 롬박 스터디 박아로 원장입니다. 오늘은 25년 상반기 학과 특채 항해의 필기부터 면접까지 롬박 스터디에서 수강하신 우리 유택 씨와 소리를 모시고 합격자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반갑습니다. 소리 유택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 한번 하고.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학과 특채 항해 또는 기관을 준비하는 분들이 볼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수험생활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또는 이런 부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제가 샅샅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필기 준비 전 일단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우리 유태기는 필기만 쳤다 하면은 사실은 아주 고득점으로 이번에도 학과특채 필기 수석으로 붙은 케이스거든요. 일단은 궁금한 게 여러 학원 중에 왜 롬박 스터디를 선택해 줬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이제 고민할 때 크게 두 학원을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해 기반의 강의가 있다는 게 제일 저한테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돼야 머릿속에 잘 남는 스타일이라서 이해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쌓고 그걸 이제 응용해내는 그게 저한테는 더 맞아서 롬박 스터디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에도 항상 이론을 이해를 해야 문제를 푸는 또 문제 풀더라도 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 이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여학원이 가장 이해를 잘 시켜줄 것 같으니 왔다. 막상 다녀보니까 어떠던가요?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나쌤이 수업해 주시는 스타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항해술 같은 경우도 그림이 많이 필요한데 그 그림을 일일이 다 그려주시면서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번에 필기가 몇 개 틀리셨죠? 저 8개 틀렸습니다. 8개. 자, 80문제죠? 네, 80문제 중에 8개를 틀렸는데 그러면은 모든 과목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있어요? 아무래도 형사법인 것 같습니다. 음. 형사법이 양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판례도 너무 많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처음에 감도 못 잡아서 많이 방황도 했는데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 들을 때 처음부터 이해하고 다 잡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형사법을 잡았던 케이스들 보면 대부분 공부 방법이 이렇게 했을 때 잘 본 것 같다 한 게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사법을 잘하는 애들은 처음 강의할 때 이제 머릿속에 잘 남기고 가는 애들이 잘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형사법 강의가 좀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들어야겠다 하는 애들이 좀 많이 마지막에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 강의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고 문제 푸는데도 힘들고 빨리빨리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하나 들을 때 천천히 듣더라도 이해하면서 가는 게 전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ETSN 강의가 사실은 89강으로 약간 너무 컴팩트하게 가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120강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좋다, 딱 좋다, 그래서 이해가 너무 잘 된다 하는데 그러면 강의가 어떤 수가 너무 많아 안 된다. 그렇죠? 맞아요. 부담이 되고 어차피 또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너무 수가 많지 않은 선에서 이해를 기반으로 듣는데 강의를 다 듣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를 듣더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걸면서 들어라 이 말인가요? 맞아요. 아, 그러면 이해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결국 형사법은 판례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의를 이해를 했으면 형사법은 다른 과목들이랑 다르게 저는 형사법은 문제집이 이론서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바뀌고 이 부분에서 요점이 있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리도 형사법을 좀 잘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서를 위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판례 하나하나를 다 그냥 정독한다는 느낌으로 기본서를 많이 읽어봤던 것 같아요. 문제집은 그 다음이고 기본서를 먼저 읽은 다음에 그게 어차피 문제집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기본서를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기본서에 있는 판례들 그러면은 판례를 기본서가 되든 문제집이 되든 많이 봐요. 중심은 판례를 자주 보는 게 중요하다. 예전에 우리 롬박에 그 형사법 달인 있는데 그 친구는 그때 학교자 영상이 나와서 뭐라 했냐면 이론서를 불태워라. 이론 버려버려라. 그냥 기출문제지만 계속 반복.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거 하고 싶었던 말도 판례를 계속 많이 봐라. 근데 기본서를 볼 때에도 판례들이 나오니까 그 중심을 좀 꼼꼼히 봐라. 형사법을 우리가 솔직히 기간을 많이 잡는 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공부를 시작한다 했을 때 형사법은 어느 정도 시간을 쓰는 게 적당하다고 봐요?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잡힌다고 생각이 들고 형사법이 양이 방대하고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완전 높다
오히려 난이도 높은 건 개론이라고 생각이 들고 음. 형사법은 판례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해서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시험에 떨어진 분들이나 형사법을 70점 이렇게 받은 친구들 이 내년을 준비할 때 보면 형사법 난 마스터 하겠어 하면서 막 이제 딥하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소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만 많이 보다 보면 딱 거기까지. 그래서 이론서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학원 와가지고 2번 정도 돌렸는데 이론서만 기출은 거의 그렇게 많이 안 보고 3개년 기준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론서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거기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마지막 빈칸 채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론서는 저는 불태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서를 보더라도 네. 그 이론서에 있는 판례 거기가 뭐가 나오니 그 선지들이 나올 만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봤다 그 말인 거죠? 네. 그 기본서에 있는 거를 회독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 친구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읽다 보면은 또 빨라지니까 형사법은 좀 무식하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해는 일단 기본 강의에서 다 해놓고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강의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됐다. 그럼 다시 그럼 봐야 그 강의는 다시 봐야 되고 다시 강의를 이렇게 여러 번 보면서 일단 이해를 한 상태에서 판례를 들어가서 왜 맞는지 왜 틀린지를 본인이 알아야 한다. 네. 그 작업이 처음에 좀 시간 걸리겠지만 처음에 그걸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나중에 갔을 때 불안하지도 않고 오히려 시간이 많이 들이지 않은 과목이잖아요. 형사법 초반에만 시간이 좀 음. 들어가고 나중에는 잘 안 까먹기 때문에 초반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필기가 형사법 말고도 뭐 학과 특채는 이제 개론하고 영어랑 항해술이 들어가니까 여러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과목을 우리가 동시에 잡아가지고 결국 80문제라는 거를 틀린 개수로 이제 선저순으로 갔는데 그 부분에서의 네 과목을 균형을 맞추는 게 안 해본 사람들은 어렵단 말이죠. 이 네 과목을 균형을 맞춰서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형사법이 양이 방대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한 과목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과목을 더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 분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초시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형사법이 많다고 해서 이제 형사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치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세 과목에 대해서 소홀해지게 되는데 오히려 형사법 한 과목보다 나머지 세 과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독을 할 때 보통 항해술 2시간, 영어 2시간, 개론 3시간, 형사법 3시간 이렇게 잡아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소리는요? 제가 수험 생활이 오래된 것도 시간 분배를 잘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목을 잡으면 저 과목이 떨어지고 저 과목을 잡으면 이 과목이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진 이유 중에 과목이 하나씩 떨어진 거여서 학원 들어와가지고 1등의 공부 방법을 좀 많이 따라한 것 같아요. 그냥 보고 배우는 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대기처럼. 저는 형사법에 조금 자신 있다 보니까 형사법에서 다른 개론 같은 제가 어려워하는 과목으로 좀 한두 시간 더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형사법이 학원에 12월에 개강하니까 들어오기 전에 한 달 반, 2달 정도 먼저 한번 일회독하고 들어오면 훨씬 좋고 들어오더라도 하는데 빡세긴 하죠. 빡세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균형을 못 맞추면은 나머지 세 과목에 대해서 못 따라가다 보니까 솔직히 커트라인이 뭐 군대에서 뭐 10개, 뭐 15개 이게 아니잖아요. 더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뽑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 과목만 꽉 잡고 있으면 사실 형사법 뭐 한 75점 맞아도 그 정도 맞아요. 왜 솔직히 70점 맞아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차라리 그냥 법교계로 항해하고 영어 다 어차피 그게 오히려 더 시간 대비 가성비 있는 과목이니까 그거는 한 번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한 번 잡아놓으면은 형사법 70 맞을래 하고 나머지 그냥 90점 다 찍어주면 얼마든지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형사법 잡는다고 화색이 다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머리는 안단 말이지. 근데 안 되단 말이야 행동으로. 왜 그럴까? 네, 못하는 과목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치중이 되니까 아무래도 불안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해도 본인이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고 성적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주간 평가도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자기가 못하는 과목에 치중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원칙을 따라가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앞에 영상 찍었던 그 4개월 합격생 민영이가 엄청 강조했던 게 커리큘럼을 따라가라. 힘들어도 따라가라.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회독을 하다 보면은 3, 4회까지도 자기도 긴가민가 했다. 근데 5회도 6회도 7회도 넘어가면서 좀 잡아가는 걸 보면서 이래서 커리큘럼 잡아놨구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일한 얘기네요. 제가 나쌤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는지 봤기 때문에 그 나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커리큘럼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같은 경우는 특이한 이력이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사실 롬박 스터디를 처음 왔거든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이제 학과 선배가 그분도 장수생이셨는데 한 번에 합격을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선택한 것 같아요. 그 선배를 통해 왔네요. 네.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아침 8시 50분까지 와야 되고 학교 같은 생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새벽에 공부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잠도 일찍 안 자고 늦게 자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원래 정상적인 사람의 패턴이다 보니까 따라가야 될 것만 같아서 하다 보니까 공부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적응할 때까지 좀 걸렸죠, 시간이. 패턴 잡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학원은 이제 혼자 하다가 와서 보니까 오는 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혼자 공부했을 때는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 근데 여기 오니까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모르다가 옆에 스터디하고 옆에 친구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 모르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공부의 시작이 제가 모르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고 되게 중요한 말씀을 얘기다. 맞아요. 론쌤이 하셨는데 네, 처음에 그거를 이제 찾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좀 찾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도 안 나오기도 하고 거의 끝까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성적은 그쵸. 근데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길이 맞는 길이다 이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롬박 스터디는 스터디로 일단 진행이 되니까 혼자 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진짜 그냥 약간 고등학교하고 학원하고 섞어놓은 느낌?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도 학생들이 하고, 그러니까 청소하면서 야, 너 벌점도 걸려가지고 또 이러고 있네 막 놀리고, 내가 다음 주에 청소하나 보다 또 하고 있고. 네, 그런 약간 서로 놀리는 재미 또 성적이라는 기준으로 같이 이제 이렇게 공유하니까 또 내가 다음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저 사람의 고민이니까 서로 도움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롬박 오프바는 특징이 약간 또 알려주는 게 약간 미덕이잖아요. 맞죠? 서로 막 안 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제발 좀 물어봐라. 제발 알려줄게. 제발 좀 물어봐. 이렇게 서로 알려주면서 더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많이 알려주잖아요, 유태기가 또. 전 제가 공부하다기보다는 가르쳐주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시간에 애들한테 이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어떤 걸 모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아야 되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 더 꼼꼼히 봐야 돼서 저는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도 가르쳐주면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유태기가 지금 롬박 스터디에 와서 필기는 사실 거의 항상 뭐 수석으로 붙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 케이스 많이 봤잖아요. 쭉 보면서 보편적으로 뭐 100%는 아니지만 되게 이러한 그룹들은 다 좋은 성적을 내고 갔다. 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학원에서도 노는 무리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보통 다 같이 공부하면서 으쌰으쌰 하자는 팀들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렇고 놀러 다닌 게 아니라 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체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붙었던 것 같고 같이 체력을 같이 하는 애들이 꼭 붙는 것 같아요. 체력을 열심히 체력. 하면 저희도 초반부터 나쌤이 운동장을 꼭 뛰라고 하셨어가지고 항상 운동장 같이 뛰었는데 그런 애들이 마지막에 보면 체력도 잘 나오고 준비가 된 애들이니까 맞아요. 체력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자격이 있어. 처음에 필기 4개로 붙고 체력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유태기는 원래 그 체력이 잘 안 늘어요? 근력이 잘 안 붙고? 네, 저 진짜 처음에 와서 충격 먹었던 게 음. 체력학원에서 체력 측정을 했는데 8급 25개, 윗몸 25개 했거든요. 첫 교수 때는 진짜 맨날 꼴찌였어요, 체력. 초시 때는 그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체력 준비를 잘 안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제가 이 지금 상황에서 그런 애들을 보면 필기만 열심히 한 친구들. 네. 너 지금 뭐 필기 붙어가지고 좋겠지만 마체육장 가면은 그때 가서 그렇게 되면 필기 붙어도 그 남은 체력까지 보는 한 달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체력은 무조건 꾸준함이 답입니다.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필기는 입장권이다. 이게 맞아요. 자주 하잖아요. 더 틀리냐 덜 틀리냐 싸움이지. 일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 그냥 체력 순으로 그냥 나이를 돼버리기 때문에. 왜 소리가 또 잘 받잖아요, 체력. 네. 왜 37점인가요? 학과 특채는 좀 특이하게도 요즘 여자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진짜 잘 들어야 돼요. 남자분들은 체력이 30점 이하면 사실은 붙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각오하고 시작해야 돼요. 기본적 값이 33에서 35가 평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항해도 그렇고 기간도 그런 것 같아요. 유태기도 필기가 확 높아갖고 다행히 했지만 맞죠. 진짜 아슬아슬했던 마음이 좀 코딱코딱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필기가 해져가지고 했지만 체력이 안 되면 학과 특채는 진짜 많이 준비해도 체력이 안 되면 안 되고 남자분들은 체력이 좀 안 된다 싶으면 진짜 필기를 압도적으로 뚫어놔야 돼요. 입장권인데 좀 좋은 입장권을 사는 거죠. 체력이 만약에 죽어도 안 된다. 그럼 그냥 공채로 가야겠네. 그 정도는 네. 할 수 평소에 있어. 꾸준히 하면 되는데 그래도 경장인데 체력 해야죠. 6개월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니까. 어찌 보면 체력 순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면접을 이제 2주간 준비했잖아요. 학원에서. 일반직 같은 경우는 면접 100%니까. 학원에 오는 친구들 관제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방제 같은 거 9명 와서 7명 했으니까. 근데 경찰직 같은 경우가 확실히 일반직만큼이나 막 이렇게 뭐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막 좀 덜한 면이 있긴 한데 그만큼 뒤집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와서 시험장 가면은 그래까지 뭐 변별력을 주려고 면접관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형식적인 느낌이 강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 티가 나니까 다 열심히 준비하니까 준비는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면접을 보니까 면접 해보면서 좀 느낀 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유태기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설명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설명도 못하고 그래서 직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머리에 없는 내용은 아니지만 말로 꺼내기가 힘들다 보니 직무 가서 한마디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면접 수업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부분은 태도만 중요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태도만 가지고 이게 될까 그래도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데 이랬는데 자신감과 태도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면접을 끝나고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고 딱 제가 정상인의 범위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자신감 있게 보여드리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하는 것과 제 지식이 뭐가 있냐는 크게 기대하고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만 보여주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번 면접반 하면서도 느꼈던 건 확실히 이해하면서 머리에 오래 남아 있다 보니까 직무는 좀 수월했어요. 직무는 말이 잘 나왔는데 인성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솔직히 면접 합격했어도 제가 왜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근데 제가 면접반 하면서 많이 하려고 했던 거는 일단 경험을 많이 생각해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사전 질문지도 생겼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몰라서 본인 경험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생각하는 거랑 선생님이 강조하는 그 문장 구조, 결론, 이유, 경험, 마무리 이 구조로 가는 게 그리고 제가 론쌤한테도 지적을 많이 받았던 건데 간략하게 핵심만 자기가 설명하려다 보면 주저리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진짜 나타내고 싶은 것만 컴팩트하게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인성검사 중요합니다. 인성검사가 해양경찰의 이렇게 적합, 부적합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는 사람은 그러겠죠. 인성이라는 게 어떻게 점수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점수가 없으면 뭐하러 시험이라는 게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다 보는 거는. 내가 인성이 설마 뭐 안 좋겠어? 시험을 봐보면 점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고 또 높게 나오는 일도 있단 말이지. 그건 해보면 좀 알거든요. 인성검사는 어쨌든 면접관이 알게 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아니까 어차피 점수를 누군가 낮게 줘야 한다면 그 결과가 그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면접관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인성검사는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줬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할 때 여러 명을 봤잖아요. 같이 수업하면서 되게 좀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학생들끼리 모의 면접을 하다 보면 어쨌든 면접관이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기억에 크게 남진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상이랑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이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러한 분위기를 주려고 진짜 웃는 연습도 진짜 많이 했고요. 진짜 카드 물고 연습했고 진짜 광 대표가 진짜 아파요. 웃는 연습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잘하시는 분들 보면 다 자신감 있게 웃으면서 또박또박 자세도 올곧고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방제 여자분 그룹 스터디 이제 돌아가면서 할 때 만나신 분이 너무 인상이 좋아서 말이 안 들릴 정도였어요. 그냥 그 태도만 보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자신감 있게 말하니까 그게 다 오답인지 정답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분들 진짜 뽑히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항상 웃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웃는다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니, 너무 기분 좋게 해요. 상대방이 기분 좋게. 그래서 면접관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좋은 느낌을 준 사람한테 이왕이면 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 내용은 기본적인 것만 가져가고 틀리지 않는 것만 가져가도 괜찮아요. 끝으로 우리 학과특채 또는 공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여기서 한 2년 반 정도 했지만 초시분들에게는 체력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초시니까 전력 질주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싶고, 제시분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제시들의 실수라고 생각해서 제시어도 초시 같은 마음으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론서를 더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 장수생이다 보니까 그냥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남들 말 꼭 잘 들어보고, 그리고 항상 1등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관찰을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봤을 때 유태기를 거의 한 달 정도 관찰만 했어요. 그 사람의 공부 방법을 내 걸로 만들어야,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공부가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고집 부리지 않고, 초시 애들도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본인들이 고집을 부려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안 따라가. 제시 사람들도 본인이 공부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고집을 부려서 안 따라가려고 하는데 다 내려놓고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끝까지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말하는 고집이란 건 학원에서 정해놓은 아까 초반에 말했던 원칙이죠. 지금 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다 자기만의 어떠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데 뭘 하겠어요. 아까 앞선 우리 1등 했던 민혁이도 커리큘럼의 중요성을 말했고, 황우동이라는 친구도 커리큘럼, 또 우리 유택이 소리도 똑같이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니까 제가 뭐 안 따라간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 멱살 어떻게 할 거야. 본인이 뭐 안 따라가. 그러니까 합격을 본인이 하고 싶다면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커리큘럼들을 무시하지 말고 따라가면 결국은 본인께 될 겁니다. 고통, 즉 성장. 힘들수록 성장하게 됩니다. 즐길수록 유지가 되거나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공부는 원래 힘든 거고, 힘든 길을 가면 갈수록 끝에는 즐거움이 반드시 온다. 면접도 힘들고 체력도 힘드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한 번에 끝내고 싶다면 그렇게 한 번에 끝내지만, 또 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또 발판 삼아가지고 다음에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이분들 보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자리 일을 팍 일어나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 우리 김유택, 윤솔의 합격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